안녕하세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동메달리스트 이현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작품은 구조물 없는 핸드타이드입니다. 사실 구조물 없는 핸드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마다 한 번씩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수분들은 그것을 고려하셔서 꼭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문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수상한 국가대표를 위한 꽃다발을 제작하시오. 단, 형태는 포멀리니어의 형태입니다. 라는 조건을 걸고 제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포멀리니어는 일단 선과 형태의 대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으로서 다양한 대비들이 약간의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시키고요. 그다음에 형태의 운동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많은 선의 수평, 사선, 직선적인 선의 요소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색상의 대비 또는 질감의 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제 작품을 보시면 직선적인 라인에는 요 극락조화와 그 다음에 샌더소니아, 설류화를 지정을 해서 한번 넣어 보았어요. 포멀리니어 같은 경우에 양옆으로 다른 선들이 튀어나갈 것을 좀 대비를 하셔서 좀 직선의 무게를 잡아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데요. 좀 수직적인 느낌이 강한 극락조화를 위쪽으로 쫙쫙 올려주시고 얘네들도 방향성이 딱 뚜렷한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한쪽은 굉장히 납작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옆으로 얼굴을 방향을 잘 잡아주었어요. 근데 극락조화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굉장히 굵어서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다래 같은 거를 이용해서 살짝 걸쳐주면서 얼굴을 좀 잡아주는 것도 좀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수직 라인에다가 이런 극락조화, 샌더소니아, 설류화를 좀 설정을 하고요. 그 옆에서는 이런 안스리움을 사선저력으로 넣어서 조금 긴장감과 흥미를 좀 유발시켜 보았는데요. 요 안스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사징을 하셔서 약간의 곡선 라인으로 쓰셔도 재미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 반대편에서는 이런 호엽의 곡선을 또 주어서 선의 대비를 한번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약간의 형태감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이런 메스 플라워들을 이용을 해서 형태를 좀 잡아주고 또는 그 밑에 요런 옆란을 접은 애들을 이용을 하셔서 다시 한번 좀 형태를 강조할 수 있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런 색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색상의 대비가 좀 조화롭게 보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그린 컬러와 이런 레드 컬러가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붙여서 한번 써보았고요. 또는 질감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매끈한 란원 밑에다가 이런 거친 소재의 아스파라거스나 이거 왁스를 좀 넣으셔서 질감의 대비도 한번 주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히신 다음에는 이런 골든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약간은 납작해 보이게 되는 이런 앞부분에다가 골든볼을 살짝 튀어나오게 설정을 하셔서 볼륨감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호엽도 이 옆쪽에도 한 번 더. 호엽이 선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대를 쓰셔서 그 곡선 라인을 좀 강조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다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험 때 사실 예쁜 라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두꺼운 선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렇게 빼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약간 고정 역할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선들은 지금 보면 저도 여기 옆에다가 살짝 끼겨 넣어놨는데요. 얘를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선이. 물론 예쁘게 선이 흘러내리는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꽃들을 너무 찔러버리거나 선이 안 예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극락조화 사이에다가 좀 넣으셔서 고정을 하면서 예쁜 선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다래가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갈 때에는 절대로 꽃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가 주셔야겠죠. 자,
어느 정도 이제 꽃들의 배치가 끝난 다음에는 막끈으로 묶어주시고, 단단하게 묶어주시고, 바인딩 포인트 밑으로 살짝 2주먹 정도 위치한 데에서 일자로 먼저 잘라주십니다. 이렇게 일자로 자르는 이유는 얘네가 세워졌을 때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일자로 먼저 잘라주시는데요. 이렇게 일자로 잘라주시고 난 다음에는 뒤집어서 이 가위가 안쪽 방향이 되도록 잘라지게 되면 이 줄기의 단면이 안쪽으로 보게 돼서 훨씬 더 깔끔하게 우리가 제작을 할 수가 있어서 안쪽 방향으로 하게 해서 사선 자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겉에 들어가 있는 줄기들이 살짝 길고 안쪽에 들어가는 줄기들이 조금 짧게 들어간다면 세웠을 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세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꽃다발을 자르실 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시간에 촉박해서 사선 자르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바인딩 포인트 밑으로 막 줄기, 이물질들이 그대로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돌려주셔야 해요. 잎이나 이물질이 있는 거는 좀 떼주시고, 그리고 안쪽에 조금 짧은 잎 줄기들도 다 꼼꼼하게 사선 자르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 자르셨으면 돌려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보는 시선으로 해서 가장 예쁜 선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십니다. 포멀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소재들을 사용하지 않고 한 5개에서 13개 정도의 소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같은 소재들은 5가지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너무 많은 양의 꽃들을 억지로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런 선과 그 다음에 형태 대비에 좀 신경을 쓰시면서 제작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잎이나 아니면 상한 잎들 이런 거 있으면 좀 떼주셔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선과 그 다음에 줄기의 모양, 바인딩 포인트가 깨끗하게 잘 잘려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균형을 잘 맞추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작품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조물 없는 핸드타이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